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유부의 3세 구별의 4가지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셋째는 유부가 내세운 2가지 교준과 2가지 리증을 소개한 다음에 유부의 논사들이 이 3세법 구별의 근거로, 즉 과거법, 현재법, 미래법을 구별하는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서 4종류의 차별적 견해가 있다는 점을 개성을 통해 제시합니다. 이 부파 중에서 4종류의 견해가 있어 존재 유형들, 특징 양상들, 작용 위치들, 상대 관계들이 각기 차이 난다고 하는데, 세 번째 작용 위치에 의해 시간을 세운 것이 최선이 된다. 4사람의 논사가 구별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이 작용 위치들의 차이에 의해 3세법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종류의 설명이란 법구존자의 존재 유형들의 부동설, 동일하지 않다는 설명, 묘음존자의 특징 양상들의 부동설, 세우존자의 작용 위치들의 부동설, 각천존자의 상대 관계들의 부동설을 말합니다. 법구존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존재 유형들이 동일하지 않음에서 연유하여 3세에서 법의 차이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모든 법이 어떤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운행할 때 존재 유형에서 연유하여 구분이 있는 것이지 몸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금으로 만든 그릇을 파손시켜 다른 물건을 만들 때 형태들에 비록 구분이 있을지라도 몸체에는 차이가 없는 것과 같다. 또 마치 우유가 변하여 식초로 성립될 때 맛과 세력 등은 버려지지만 현현하는, 나타나는 색깔이 버려지지는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이 어떤 시간대에서 다른 시간대로 운행할 때 미래로부터 현재 이루고 현재로부터 과거로 들어가지만 오직 존재 유형들만을 버리거나 얻는 것일 뿐 몸체를 버리거나 얻는 것은 아니다. 법구존자의 설명이네요. 존자는 불자들 중에서 또는 불제자들 중에서 부다님의 제자들 중에서 학문과 덕행이 높은 분을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법구의 주장을 요약하면요. 법은 존재 유형들의 차이로 3세에서 구별되는데 비록 법의 존재 유형이 3세에서 달라져도 법의 몸체는 3세에 실효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었는데요. 금그릇의 형태가 이전과 이후에 달라져도 그릇들의 몸체가 여전히 금인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로 묘음존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는데요. 특징 양상들이 동일하지 않음에 연유하여 3세의 법의 차이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모든 법이 어떤 시간대에서 운행할 때 과거법은 직접 과거에서의 특징 양상과 서로 부합하지만 현재와 미래에서의 특징 양상들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미래법은 직접 미래에서의 특징 양상과 서로 부합하지만 과거와 현재에서의 특징 양상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현재법은 직접 현재에서의 특징 양상과 서로 부합하지만 과거와 미래에서의 특징 양상에서 분리되어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직접 한 여인에 물들어 있을 때에 그가 다른 여인들에 대한 물듦에서 분리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인용문 중에서요, 처음에 말해진 것은 그 묘음존자의 주장을 세친이 요약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용문은 묘음존자 자신의 발언을 소개한 것이네요. 묘음의 주장은요, 법은 특징 양상들의 차이로 3세에서 구별되는데 비록 법의 특징 양상이 3세에서 달라져도 한 식의 특징 양상은 다른 두 식의 특징 양상들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은 3세에 실효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어떤 사람이 현재의 한 여인에 물든다고 해서 이전과 이후의 여인의 물듦의 가능성에서 떠나 있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치는 이어서 세우존자와 각천존자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세우존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작용 위치들이 동일하지 않으면서 연유하여 3세에서 법의 차이가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법이 어떤 시간대에서 운행할 때 어떤 작용 위치로부터 다른 작용 위치에 이르는 중에 차이와 차이를 이룬다고 설명한다. 작용 위치에서 연유하여 구별이 있는 것이지 법의 몸체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의 줍 하나를 운행하여 1의 자리에 위치시켜 1로 부르고 100의 자리에 위치시켜 100으로 부르고 1000의 자리에 위치시켜 1000으로 부르는 것과 같다. 요약하면요, 세우의 주장은 법은 작용 위치들의 차이로 3세에서 구별되는데 비록 법의 작용 위치가 3세에서 달라져도 법의 몸체는 3세에서 실효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의 주파날이 어떤 자리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지라도 그 주파날이 동일한 주파알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각천존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는데요. 상대 관계들에서 구별이 있음에서 연유하여 3세에서 법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모든 법이 어떤 시간대에 운행할 때 앞과 뒤의 상대 관계에 따라 이름을 세우므로 법의 이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마치 한 여인이 딸과의 상대 관계에서는 어머니라고 불리고 자신의 어머니와의 상대 관계에서는 딸이라고 불리는 것과 같다. 결국 각천의 주장은 법의 상대 관계들의 차이로 3세에서 법의 이름이 구별될지라도 법은 3세에서 실효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한 여인이 딸과의 상대 관계에서는 어머니라고 불리고 자신의 어머니와의 상대 관계에서는 딸이라고 불리지만 동일한 사람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치는 세우존자의 설명을 제외한 다른 세 가지 설명 방식을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일체법이 실효한다는 이러한 네 종류의 설명 중 첫 번째, 법구의 존재 유형에 따른 설명은 법의 생멸이 아닌 전변, 변형이 있다고 집착하기 때문에 응당, 수론, 상키학파를
외도의 무리 중에 위치시켜야 한다. 인도의 철학 학파 중에 하나가 이 상케학파인데요. 여기서는 법들은 생멸하지 않고 단지 전변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교에서는 법들은 생멸한다고 보지요. 생성되고 소멸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과 입장은 수론과 같이 외도, 불교가 아닌 불도가 아닌 외부의 다른 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두 번째, 묘음의 특징 양상에 따른 설명에서는 건립된 시간들이 서로 난잡하게 되니 3세에 모두 3세의 특징 양상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서 한 여인에 대한 애탐이 현행할 때 나머지 대상에 대한 애탐은 오직 이전에 또는 이후에 성취일 뿐이고 현재에서 애탐의 일어남이 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애탐들이 함께한다고 하겠는가 반문한 것이죠. 네 번째, 각천의 상대 관계에 따른 설명에서는 건립된 시간들이 앞과 뒤로 서로 상대하니 1세, 즉 하나의 시간대의 법 중에서 인당 3세, 세 가지 시간대가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과거세에 앞의 찰나와 뒤의 찰나가 있으니 이것들을 과거와 미래라고 부르고 그 중간을 현재라고 해야 하며 미래와 현재의 부르도 역시 응당 이러해야 한다. 세친이 내논사들 중에서 세 논사들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인데요. 먼저 법구주장의 비판을 요약하면 법의 생멸이 아닌 법의 전변을 주장하므로 이것은 외도인 수론과 같다 하는 것이고요. 묘음주장의 비판은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끼어들어 3세가 섞여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각천주장의 비판은 1세 속에 하나의 시간대 속에 3세, 세 가지 시간대가 있게 되니 3세 각각 속에 3세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네요. 세친은 이런 비판을 토대로 세우의 설명이 가장 좋다고 평가하는데요. 아직 세우에 대한 평가가 소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중 세 번째가 최선이다. 작용 위치들에 의거하여 차별이 있으니 작용 위치들이 동일하지 않으면서 연유하여 3세에서 법의 차이가 있다고 건립한다. 수립한다, 건립한다, 논증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 세우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법에서 작용이 아직 있지 않을 때를 미래라고 부르고 작용이 있는 때를 현재라고 부르고 작용이 이미 소멸된 때를 과거라고 부르지만 몸체에 구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예, 세우 주장은 법의 작용이 아직 없는 때를 그 법의 미래, 법의 작용이 있는 때를 그 법의 현재, 법의 작용이 소멸된 때를 그 법의 과거라고 말하지만 이는 3세에서 법의 몸체에 구분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네요. 법이 3세에서 구별되지만 법의 몸체는 3세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즉 동일하게 실효한다는 것이 네 설명에서 보이는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우의 설명이 가장 좋다고 할지라도 3세에 걸친 법의 몸체의 실효 주장은 여전히 세친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는 경량부의 입장에서도 세우의 작용위치설도 불완전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즉 세우는 응당
거듭 설명해야 한다. 만약 과거세와 미래세에서도 역시 법의 몸체가 실효한다면 응당 과거세와 미래에서도 현재라고 불러야 할 것인데 어째서 과거와 미래라고 말하는가? 유부가 답변하거나 반론할 수 있는데요. 세친 스스로 그 예상 답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앞에서 말한 것이 작용 위치에 의해 건립한 것이 아니겠는가? 세친이 경량부의 입장에서 다시 비판합니다. 만약 이러하다면 현재 있는 안근 등의 감군이 피동분, 자,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네요. 피동분이라는 것은 서로 화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안근, 안경, 안식을 말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안근은 인식작용을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게 됩니다. 서로 화합하지 않는, 다시 말해 서로 상응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안근, 안경, 안식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피동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안근이 안경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인식이, 즉 안식이라는 것이 성립하지 않겠지요. 이랬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현재 있는 안근 등의 감근이 피동분, 즉 인식작용을 하지 않는 것에 포섭되기도 하는데 현재 있는 이 피동분에 어떤 작용이 있겠는가? 현재 있다면 새우는 현재 몸체는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안근이 현재 있지만 피동분일 때는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지적했더니 유부에서 반론하기를요. 그것이 어찌 치과 결과 취득과 역과 결과 부여를 할 수 없겠는가? 원인이 하는 기능으로 치과의 기능이 있고 역과의 기능이 있어요. 치과는 결과 취득이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고요. 역과는 결과 부여라는 말이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결과를 생성하는 일입니다. 그 치과든 역과든 작용하지 않겠느냐 라고 답변하니까 경량부에서 이러하다면 과거의 동류, 결과와 성질이 동등한 원인을 동류인이라고 해요. 그럴 때 이 동류인 등이 취과를 할 수는 없어도, 즉 결과 취득을 할 수는 없어도 역과 결과 부여를 할 수 있으니 응당 현재 작용이 있다고 해야 한다. 이같이 원인에 취과의 작용은 없고 역과의 작용은 있어서 절반의 작용만 한다면 그 원인은 절반은 과거의 것이고 절반은 현재의 것이 되어 3세가 응당 서로 뒤섞이게 된다. 이렇게 경량부 논자가 비판을 한 것이네요. 정리하면 법의 몸체가 3세 실효라고 하거나 법의 작용이 있는 때가 현재라고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이 비판됩니다. 첫째, 과거와 미래에서 법의 몸체가 실효라면 과거와 미래도 현재라고 해야 한다. 둘째, 작용하지 않는 현재의 법은 과거의 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작용하는 과거의 법은 현재의 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비판의 요지는요, 실효는
현재에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용의 용무에 따라 현재법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적용하지 않는 현재법은 과거법이 되고 작용하는 과거법은 현재법이 되어 삼세가 뒤섞일 것이라는 비판이네요. 이렇게 삼세의 뒤바뀜의 구체적 사례가 피동분으로서의 안근과 과거의 동료인이 언급된 것이네요. 이렇게 해서 뇌 근거가 말해졌는데요. 삼세법 구별의 뇌 근거를 뇌 존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직접적인 비판을 세친이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